한 달을 봐도 모자랄 정도로 가볼 곳도 즐길 곳도 정말 많은 이탈리아 여행은 많은 분들에게 인생 버킷리스트이실 텐데요. 이탈리아 여행을 가려고 하면 꼭 방문해야 되는 도시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일자별 세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도시 간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숙소는 어떤 위치에 잡는 게 좋을지, 관광지 예약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는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패키지로 여행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저희 똑똑한 여행 프로젝트에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 하나만 있으면 가장 복잡한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방문해야 하는 수많은 도시들의 최적의 동선, 숙소 추천과 모든 교통편 예약까지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유여행으로 가면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문적인 가이드와 설명인데요.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인 투어를 이용하게 되면 자유여행의 장점은 즐기면서도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훨씬 만족도 높은 여행을 하실 수 있겠죠.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탈리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장소에서 어떤 투어를 해야 할지도 고민하실 필요 없도록 적절한 현지 투어까지 모두 추천되어 있어서 링크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자유여행을 200%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와 함께 이탈리아 14박 15일 여행 코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여행을 하려고 하면 꼭 방문해야 할 곳들은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와 밀라노 정도가 있고 또 요즘 뜨는 여행지인 돌로미티나 세계적인 와인 산지인 토스카나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로마 남부 지역 정도가 있는데요. 워낙 볼 곳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 수많은 곳들의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할지부터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우선 동선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남부에 위치한 로마에서 출발해서 피렌체와 토스카나, 베네치아와 돌로미티를 거쳐서 밀라노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밀라노를 통해 귀국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여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로마와 밀라노 모두 인천에서 직항이 운행 중인 도시라서 항공편을 다구간으로 로마인, 밀라노 아웃 혹은 그 반대로 구매하시면 이탈리아 여행하기 가장 효율적이실 거예요. 첫째 날은 직항편을 통해서 로마 공항에 도착합니다. 보통은 저녁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많아서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합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로마 관광이 시작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예술과 역사의 보고인 바티칸에서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깊은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일일 투어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투어를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지 않도록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는 추천하는 투어가 작성되어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천사와 악마의 배경으로 유명한 산탄젤로 성을 방문하고 야경 투어에 참가하면 로마 시내의 야경을 안전하게 볼 수 있고 로마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야경 투어를 하지 않으신다면 로마의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유명한 나보나 광장과 로마의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인 판테온, 로마에 다시 오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트레비 분수,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스페인 광장까지 도보로 둘러보며 로마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봅니다. 셋째 날은 로마의 상징이자 로마의 유구한 역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콜로세움을 포함한 시내를 구경합니다. 역시 희망하실 경우에 투어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추천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과 함께 로마 제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코스탄티누스 개선문, 신화 속 로마의 기원이 시작된 팔라티노 언덕, 고대 로마의 심장부인 포로 로마노까지 둘러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상징하는 베네치아 광장도 방문해봅니다. 인생에 몇 번 안 될 로마 여행을 로맨틱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스냅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최근에 정말 많아졌는데요. 가족분들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하실 때도 그렇고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고퀄리티 사진을 원하시는 경우에 선택하실 수 있도록 로마 스냅 추천 링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관광지들은 꼭 사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찾아보기 복잡하고 어려운 예약 링크와 예약 안내까지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 상세히 되어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모두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정이 여유로워서 로마에서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경우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로마에서 추가로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한 정보와
근교 소도시 방문 정보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은 로마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로마 남부를 자유여행으로 가게 될 경우에 정보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역시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 하나만 있으면 이탈리아 남부 자유여행 준비도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나폴리로 갑니다. 렌트카 이용 주의사항과 추천 렌트카 링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마 남부 투어가 시작됩니다. 피자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나폴리에서 출발해서 지중해의 보석 같은 아말피 해안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멋진 기억이 될 포지타노까지 둘러보고 레몬향이 가득한 소렌토의 숙소에서 1박을 하는 일정입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서는 포지타노에서 주차할 만한 주차장의 구글맵 링크, 꼭 먹어봐야 하는 레몬 샤베트 디저트 맛집의 구글맵 링크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이동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렌토에서 가보면 좋은 전망대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맛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휴식하는 일정입니다. 일정이 조금 더 여유로우시다면 여기서 추가로 하루 이틀 정도를 할애해서 여유롭게 이탈리아 남부를 즐겨보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6일차에는 소렌토에서 페리를 타고 에메랄드빛 바다와 절벽이 어우러진 카프리 섬을 다녀옵니다. 카프리 섬으로 이동하기 전에 소렌토 해변에서 수영하기 좋은 곳들과 카프리 섬으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카프리 섬에서 푸니콜라를 타고 마을을 구경할 수 있는 동선까지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7일차, 여행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렌토에서 로마로 이동해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기차를 타고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르네상스의 꽃이 피어난 예술의 도시 피렌체에 도착해서는 가죽 제품의 천국인 가죽 시장을 방문해보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만나볼 수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과 피렌체의 랜드마크인 피렌체 대성당 조토의 종탑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자유여행을 준비할 때 도시간 교통편을 어떻게 예약해야 할지도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도시간 교통편을 간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자유여행 준비를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8일차에는 세계적인 불가사의 피사의 사탑이 있는 피사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옵니다. 피사까지 다녀오는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피렌체로 돌아와 메디치 가문의 수집품이 가득한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포함한 다빈치, 라파엘로의 명작을 감상하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명품을 쇼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9일차에는 더몰이라는 아울렛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울렛에 다녀온 후에는 피렌체 공화국의 심장이었던 시뇨리아 광장과 베키오 궁전, 단테의 집과 황금으로 장식된 다리인 베키오 다리를 둘러보고 피렌체의 멋진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 언덕에 갔다가 저녁 식사 후 휴식하는 일정입니다. 10일차, 영화 같은 풍경의 토스카나에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여유롭게 토스카나를 만끽할 수 있는 아그리투리스모에 숙박하는 옵션과 운전이 부담되실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당일치기 투어 일정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언덕길을 달리고 와이너리에서 현지 와인을 맛보고 중세마을 시에나와 산 지미나뇨를 거닐며 여유를 즐겨봅니다. 농가민박인 아그리투리스모에 머무르는 체험은 토스카나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추억이 되실 거예요. 11일차는 토스카나에서 피렌체로 돌아와 렌트카를 반납하고 기차를 타고 베네치아로 이동합니다. 베네치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리알토 다리, 랜드마크인 산 마르코 종탑을 둘러봅니다. 12일차에는 베네치아의 로맨틱한 명소이자 죄인들의 한숨이 서려있는 한식의 다리를 구경하고 베네치아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곤돌라도 탑승해봅니다. 베네치아 공국의 상징인 두칼레 궁전을 포함한 시내를 둘러본 뒤 다시 렌트카를 빌려 이번엔 돌로미티로 이동해봅니다. 돌로미티로 가는 길에는 알프스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까레짜 호수를 구경합니다. 13일차는 돌로미티를 제대로 즐겨보는 날인데요. 그림 같은 알프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돌로미티 트레킹을 떠나봅니다. 아름다운 톱니바퀴 모양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세체다에서의 트레킹을 즐기고 동화 속 초원 같은 알페디 시우시에서 트레킹을 해보며
알프스의 절경을 만끽합니다. 세체다의 뾰족한 봉우리와 초록빛 초원이 어우러진 풍경은 평생 기억에 남을 장면으로 기억되실 거예요. 돌로미티 역시 주차장 정보나 돌로미티 패스 같은 상세한 정보들을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차 오전에는 3가지 옵션으로 추천 일정을 제안해 드리는데요. 돌로미티의 푸른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신비로운 브라이에스 호수를 방문해 보거나 레시에사 트레킹을 하면서 대자연 속을 걸어봅니다. 혹은 스파를 하면서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밀라노로 이동해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휴식하는 일정입니다. 15일차 여행 마지막 날은 밀라노를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이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밀라노의 역사가 깃든 스포르체스코 성, 고딕 건축의 백미라고 불리는 밀라노 대성당과 두오모,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쇼핑몰이라고 하는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를 둘러보고 공항으로 이동하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여행할 때 여행 경비도 얼마나 들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대로 여행했을 때 여행 경비는 숙소 170만원, 관광지 입장료와 교통편, 식비까지 포함해서 약 65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는 판매가 2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 계산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내 여행 비용이 얼마가 될지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탈리아 14박 15일 여행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여행은 가봐야 하는 도시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거나 또 수많은 관광지들의 입장권을 예약하는 일이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일정에 예약 필요한 관광지와 교통편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 각 도시별로 추천하는 숙소 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복잡한 여행 준비를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일자별 세부 계획까지 작성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여행 동선이 꼬여서 소중한 여행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후회하는 일 없으실 거예요. 지금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로 단 10분 만에 복잡한 유럽 여행 준비를 끝내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